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로 남편과 함께 아이를 기르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주부입니다. 남편은 제게 너무나 고마웠던 사람이고 또 원망스러웠던 사람이기도 해요. 저를 지옥에서 건져냈다가 천국을 맛보게 하고 다시 지옥을 맛보게 한 사람이기도 하죠. 영어 과외 선생으로 처음 만났던 남편은 선한 인상으로 말투도 조곤조곤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대학교를 입학했던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많은 호감을 느꼈지만 연애라는 것은 제게 꿈도 꿀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아버지의 지나친 교육열로 인해서 심각한 정서적 학대와 함께 신체적인 학대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이며 주유소며 분야가 다른 일임에도 손대는 사업마다 성공하셨던 아버지에게 지독한 콤플렉스가 있었으니 그것은 학벌이었죠. 중학교를 졸업했을 뿐인 아버지는 똑똑한 분이었지만 공부에는 뜻을 두지 않았었고 다른 사람 앞에서 부족한 자신의 학벌을 창피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딸인 저를 명문대학에 입학시키겠다는 것이 일생일대의 목표였던 분이었죠.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 한 문제라도 틀리게 되면 회초리를 드는 것은 기본이고 밥도 제대로 먹이지 않는 식으로 학대하셨던 아버지. 심약한 엄마는 그런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지 못하고 따르면서도 몰래 저의 식사를 챙겨주시고 저를 위로해주시는 분이었죠. 만약 엄마조차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저를 좋아했더라면 저는 아마도 미치고 말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환경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숫기도 없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공부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대학만 좋은 곳으로 간다면 연애도 편하게 할 수 있고 공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부모님의 말을 믿고 열심히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간다고 해서 아버지의 학벌 콤플렉스가 온전히 채워지지는 않더군요. 제가 아버지의 교육열에 말없이 부응했던 게 문제였을까요?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는 저를 유학길로 보내겠다 선언하셨습니다. 외국의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학벌로는 다른 사람에게 꿀릴 것 없는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일생일대 목표처럼 보일 지경이었어요. 그 일환으로서 과외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고 그것이 나중에 저의 남편이 될 사람이었죠. 해외에서 살다가 와서 영어에 유창하던 남편은 저를 부단히도 열심히 가르쳤지만 당시에 저는 공부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학에 가면 자유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겠다 하지 않으셨냐면서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대들기도 했었죠. 그 약속 하나만을 믿으며 아버지의 오랜 학대를 견뎠었으니까 저에게는 그런 말을 할 권리쯤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불효자식이라면서 저의 머리를 삭발하려 드셨는데 엄마의 만류 덕분에 간신히 머리가 밀릴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나중에 아버지가 따로 찾아와서 대학을 좋은 곳만 졸업한다면 저희 인생에 절대로 터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말로 타이르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정말이지 믿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아버지의 욕심이 결코 채워지지 않으리란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의 좋은 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박사학위를 딴다고 하더라도 결국 제가 그럴듯한 집안에 시집을 가야 할 것이고 남들 보기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야만 만족하실 분이 아버지였으니까요. 통금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매질을 하고 머리를 밀어버리려 드는 아버지에게 저항할 힘도 상실하고 그저 갑갑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당시의 제게 유일한 즐거움은 과외 선생님과의 시간이었죠. 영어를 가르쳐주면서 단순히 암기를 하게 만들고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외국의 명소라든가 문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면서 자연히 흥미를 갖게 해주었던 과외 선생님이었습니다. 친절하고 사려 깊은 모습에 호감을 자연스럽게 품게 되었어요. 이런 호감과는 별개로 영어 공부 자체는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에게 품은 반항심 때문에 집중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었으니까요. 결국 영어의 실력이 눈에 띌 정도로 늘지 않게 되자 과외 선생님이 바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과외 선생님이던 남편은 제게 무슨 문제가 있길래 집중을 못하냐고 솔직하게 말해달라 부탁하더라고요. 영어 공부가 그냥 싫어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님 때문에? 그게 무슨 소리야? 어차피 말해도 해결도 안 될 일이에요. 그냥 모른 척 하세요.
그래도 선생님은 열심히 하셨고 잘못하신 거 없으니까 제가 말은 잘해볼게요. 과외 선생님으로 일하는 거야 잘려도 상관은 없어. 그냥 미영이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래도 그간 우리 오랫동안 알면서 지내왔고 나름 친해졌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거리두면 서운하다. 저는 결국 아버지의 지나친 교육열로 인해 당해왔었던 학대들을 모조리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회초리질을 당해가며 밥을 굶어가며 공부해왔던 일을 말했죠. 그 얘기를 들은 과외 선생님은 경악하더군요. 외국에서는 아동학대로 당장 신고를 당해 감옥에 갈 일이라면서 아버지에게서 얼른 벗어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학생이면 성인이기도 하니 벗어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어려운 것이 없다고 하면서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두려운 마음에 결심이 서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아버지의 아래에서 자라오며 온실 속 화초처럼 길러져 온 저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상으로 무서운 세상이었었거든요. 괴로워하면서도 망설이고 있던 제게 손을 내밀며 등을 떠밀어준 것도 역시 과외 선생님이었죠. 자기 집에 남는 방이 있는데 곧 자신이 잘리게 되면 집을 나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 말에 저는 구원을 만난 것처럼 기뻤죠. 얼마 지나지 않아 과외 선생님은 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교체가 되고 말았죠. 저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척 얼마간 순순히 일상을 보내고 있다가 가출했습니다. 아버지의 학벌 콤플렉스 때문에 단 하루도 편하게 숨 쉴 날이 없었고 매를 맞아가며 혼나가며 굶어가며 이 집에 더는 살고 싶지 않으니 집을 나가겠다는 편지를 남겨놓고서요.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집을 나와서 세상의 자유를 만끽하게 되었고 과외 선생님의 집에서 거주하며 세상을 하나둘씩 익혀갔죠. 과외 선생님과 함께 생전 처음 여행도 가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거나 영화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생기더군요. 저보다 나이가 3살 정도 많을 뿐인 사람이었지만 배울 점도 많고 함께 지내면 마음이 편한 것이 저의 과외 선생님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드는 두근거림에 저는 호감을 표현했고 과외 선생님은 이런 저의 호감이 고마움을 착각하는 것일 거라 말을 하며 거절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그렇지 않다면서 끈질기게 구애를 한 덕분에 결국 저희는 맺어져 부부관계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결혼 생활이 힘든 일은 없었습니다. 사람 만나기를 힘들어하는 저는 주부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고 남편 역시도 학벌로 부족한 사람이 아닌지라 열심히 일을 하면서 둘이 먹고 사는 일에는 문제될 것이 없었죠. 시부모님 역시도 저의 부족한 부분을 보시기보다는 좋은 면을 봐주시면서 배려하시는 분들이라 행복하기만 한 결혼 생활이었답니다. 언제까지고 행복할 것만 같던 결혼 생활에 불행이 깃들게 된 것은 바로 사고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과 함께 강원도로 여행을 가다가 그만 빗길에 정면으로 달려오던 트럭과 부딪히게 된 사고였어요. 사고를 당한 일로 인해 시부모님은 트럭 운전사와 마찬가지로 구급차에 실려 가시다 돌아가게 되셨고 저는 다리를 저는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멀쩡한 것은 몸을 다쳤을 뿐인 남편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게 되었으니 마음이 괜찮을 리가 없었죠. 남편과 함께 장례식을 치르며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가야겠다고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불편한 몸이 되었지만 요리를 배우기도 하고 남편이 하려는 영어 강사며 과외 일을 나름대로 도왔죠. 영어를 잘하는 남편의 일을 더욱 돕기도 할 겸 언젠가는 깜짝 놀라게 해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저 혼자 몰래 영어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금 삶은 정상 궤도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저와 남편의 마음에는 여전히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아있었죠. 아이라도 생기면 이런 감정이 치유될까 싶어서 남편과 많이 노력했으나 그 일도 생각한 대로 잘 풀리지 않더군요. 임신에 좋다는 약을 알아보기도 하고 불편한 몸이지만 운동도 해가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여전히 아이를 가지는 일은 제게 유언한 일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남편의 내조를 하기 위해서라도 힘을 써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죠. 당시 남편은 과외 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넘도록 그런 생활을 지속하면서 돈을 버는 동안 몸이 많이 상하게 되었죠.
왜 저렇게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하는 걸까 궁금한 마음에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돈을 많이 벌어서 정교수가 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정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사교적인 모임이라든가 선물을 통해서 정교수가 되게끔 힘을 써주십사 부탁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신혼집이라도 팔아서 돈을 장만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하자 남편은 웃으면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면서 손사래를 치더군요. 저는 남편이 언제고 쓰러지는 건 아닐까 싶어 뜯어 말렸지만 이럴 때는 또 한없이 똥꼬집을 부리는 남편이었어요. 하루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표정이 좋지 않기에 저는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교수들과의 모임이 있다면서 다음에 병원을 가겠다고 한사코 거절했죠.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눈밑이 퀭해 있던 상황임에도 그렇게 말을 하는 남편이 이해가 가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길을 가다가 도중에 기절을 해버리기라도 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는 마음에 몰래 뒤를 따랐습니다. 불편한 몸으로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남편이 향한 곳은 동네 근처에 있는 카페였어요. 여기에까지 교수들이 방문하려나 싶어 의아한 마음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나타난 것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여자와 대화를 나누더니 묵직한 돈 봉투를 건네더라고요. 둘은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내용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자주 만남을 가져왔던 것만은 확실해 보였죠. 제게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모은 돈을 어떤 여자에게 준 남편. 대체 무슨 속내로 그런 것인지 짐작을 할 수가 없어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하지만 남편이 저를 실은 배신했던 것이며 만난 여자와의 관계가 불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던 중요한 순간에 늘 용기를 주고 손을 내밀어 주던 남편이 배신했다고 생각하니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심정이었죠. 어쩌면 장애가 생긴 제게 남편이 실증이 났나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이대로 남편의 곁에서 떠나주는 게 그를 위한 길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물론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를 위해서 많이 헌신해왔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설령 불륜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용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의 마음을 남편은 짓밟기라도 하듯이 뒤이어진 행보는 더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긋지긋하다면서 이혼을 하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놀라 눈물을 흘리면서도 당신의 뜻이 그렇다면 받아들이겠다면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남편이 떠나간 집에서 짐들을 하나둘 정리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을 두드리더군요. 익숙한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저희 엄마였습니다. 가출해서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는 몇 년 동안 연락도 하지 않았던 엄마가 어떻게 저를 찾아왔을까 기겁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문을 열지 않자 통곡하다시피 소리를 지르며 그간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떠나고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아 알아누운 이후로 사람이 아예 달라졌다는 얘기, 그리고 부모로서 잘못했으니 제발 용서를 빌 기회를 달라는 이야기였죠. 또 병이 생긴 아버지가 최근에 다시 크게 앓게 되었고 아주 위독해 보이니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비춰달라고 애원하더군요. 망설이던 저는 문을 열어 엄마와 부둥켜 안았습니다. 짧은 해외의 시간을 가진 뒤 아버지를 보러 병원에 가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학대를 가해오던 너무나도 무섭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죠. 침대에 누워있던 것은 늙고 쇠해 병들어 있고 자신의 지난 날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양상한 손을 만지며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진심 어린 사과 또한 들을 수 있었죠. 아버지는 과외 선생이던 사람과 제가 결혼했다는 것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이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자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기보다는 젊은이 저의 행복을 찾아 자유롭게 살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알겠다는 대답을 선뜻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함께 했던 시간이 너무나 꿈만 같고 행복했었기에
그것을 떠난 삶을 상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집에 돌아오게 된 저는 남편을 떠올리다가 문득 남편이 어떤 여자에게 돈봉투를 줬던 날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남편이 저를 배신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무슨 상황인지도 몰라 해석되지 않던 말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흐르고 나니 선명하게 했던 말들이 기억나더라고요.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저의 다친 몸을 잘 부탁한다는 말이 분명했습니다. 대체 왜 남편이 여자에게 돈을 건네며 저의 몸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일까요? 여기에 의문이 든 저는 엄마가 저를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 역시도 궁금해졌죠. 엄마, 하나 궁금한 게 있어. 나 무슨 얘기를 듣더라도 충격받지 않을 테니까 제발 진실을 말해줘. 대체 어떻게 그날 내가 있는 집에 찾아올 수 있었던 거야? 한숨을 길게 내쉬던 엄마가 들려준 얘기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였죠. 집으로 찾아왔던 것은 남편의 연락을 받아서 방문했던 것이었으며 남편은 대장암 탓에 죽을 날을 앞둔 상황이라는 얘기였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저와 이혼을 감행했고 모았던 돈은 저의 다리를 치료할 수 있을 만한 최고의 외국 병원을 알아보는 데 써달라 병원 관계자에게 요청을 해뒀다는 것이었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모혈했습니다. 남편의 희생을 불륜이라고 우했던 저 스스로가 원망스럽기도 했고 미련하게 이런 고통을 혼자 짊어지려 한 남편의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너무나 안타까워서였죠. 저는 남편을 당장 봐야겠다며 항암 치료하는 병원을 엄마에게 추궁해 찾아가게 되었고 머리가 항암 치료로 인해 아예 다 벗겨진 남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찾아온 저를 보며 머쓱하게 웃는 남편을 보니 이 사람을 때려야 할지 안아줘야 할지 감이 오질 않더라고요. 저는 울며 남편을 안았고 진정으로 헤어지지 못했었던 남편과 재결합하게 되었습니다. 가망이 없을 것 같던 대장암을 안 뒤로부터 돈을 벌며 저의 미래를 책임지려 했던 남편을 저는 절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그날로부터 열심히 남편과 아버지를 간호하는 한편 다리 역시도 한국에서 치료와 재활을 병행했습니다. 괴로웠지만 남편을 위해서라도 죽을 각오로 열심히 재활에 임했습니다. 치료는 하고 있었지만 삶을 포기하고 있던 남편은 제가 재활을 거치면서 점차 멀쩡하게 걷는 모습을 보이자 조금씩 눈빛에 삶에 대한 의지가 감돌기 시작하더군요. 결국 시한부 5개월 판정을 받았던 남편은 의사로부터 경과를 지켜보자는 처음으로 희망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적이나 다름없는 일이라는 말에 저와 남편은 또 한 번 삶의 선물을 받은 기분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로부터 몇 년 뒤 남편은 여전히 먹는 것을 신경 쓰고 있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재발하지 않고 있어 완치 판정이 머지않은 상황입니다. 그 사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축복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물론 편찮았던 몸이 많이 좋아지신 아버지까지도 웃음을 짓게 만드는 귀여운 딸을 가지게 된 일이랍니다. 저와 남편, 부모님까지도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랑스러운 아이인지라 이런 게 어쩌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